오늘 얘기해 볼 주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블로그 글에도 쓰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 연락처가 있고 하니까 좀 연락들을 주세요. 그래서 어제도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40대 초반이신데 가진 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시골집 리모델링 해가지고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직장만 다니다 보니까 좀 가능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셨고 근데 이제 애들은 커가고 있고 물어보니까 지금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벌이 부부시고 거의 매일매일이 전쟁이더라고요. 아침에 애들 데려다 줘야 되고 유치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퇴근하고 와가지고 육아하셔야 되고 그러다 뭐 하다 보면은 월화수목금 가고 주말에는 또 애들 데리고 바람 쐬러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10년이 흘렀대요. 근데 앞으로의 10년이 걱정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앞으로가 걱정이다. 예.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든 뭘 하려고 뭐 퇴근하고도 뭐 세차 알바도 하시고 이것저것 노력은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오히려 그랬죠. 그러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2배를 어떻게 만들고 나왔을까요? 네. 제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반문을 했어요. 네. 저도 똑같이 시간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똑같은데 누군가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겨우겨우 알바에서 벌고 누군가는 월급 2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퇴사를 했죠. 네. 이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그랬어요. 이제, 일단 소액으로 하셔라. 예. 소액으로 하시고, 지금 맞벌이 부분들 계시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분이 계약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 계약직 연장이, 그 결정이 되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 목표는 배우자 월급만큼 현금으로 만들기. 네. 그래서 일단 목표를 배우자분 퇴사. 네. 제가 이거를 1차 목표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출퇴근 전쟁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직장 다니면 돼요. 예. 그리고 배우자분이 퇴사를 하면 그 부족분은 어떡하죠? 이미 부수입으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합쳐가지고 이걸 유지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 차도 수되고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이랑 차도 감가상각이 되죠. 이런저런 거 생각하고 또 밖에서 이제 또 사 먹고 식비랑 요즘에 또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죠. 이것저것 하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시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육아에 신경을 쓰라고 하시라고. 그게 먹고 사는 거의 문제라면. 물론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 배우자분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큰 뜻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도 좀 어느 정도 내가 그 위의 레벨로 가고 싶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계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제 수강생 중에서도 지금 부수입으로 맞벌이 하면서도 월급 정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맞벌이가 아니고 거의 3인분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무조건 소액으로 해야 돼요. 근데 다들 그러죠. 경제적으로 가진 게 없다. 돈이 없다고 하죠. 아니면은 저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마통으로 시작했잖아요. 예. 아니면 이런 배짱이라도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배짱이라도 없으면은 돈을 모아서 하시던가. 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항상 얘기를 하죠. 예.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뭐 쇼핑몰도 그렇고 경매도 사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냐의 싸움인 거죠, 사실. 예. 저는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진짜 막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 글에도 썼는데 제가 요즘 며칠 전부터 쿠팡이츠를 하고 있어요. 쿠팡이츠. 쿠팡이츠가 뭐죠? 배달이죠. 배달의 민족처럼 이제 쿠팡이츠가 별도로 따로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쿠팡이츠 한다 그러면 뭐 생뚱맞게 갑자기 쿠팡이츠를 하냐 그래요. 제가 쿠팡이츠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사는 지역이 되게 아파트 대단지가 주위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식당가라든가 좀 프랜차이즈 이런 게 많거든요. 뭐 햄버거, 뭐 여러 가지 식당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해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좀 돈의 소중함을 좀 알고 싶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배달 한번 하면요. 기본 2,500원이고요. 날씨가 좀 안 좋거나 그리고 조금 인분이 좀 많거나 한 3, 4인분을 혼자 배달해야 된다. 이러면 좀 배달료가 3,500원, 3,700원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렇게 1인분 있죠. 이게 이제 맥도날드고 롯데리아 있고 족발집 있고 족발집도 막 1인용 족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족발 세트? 예, 그런 거 위주로만 전 했거든요. 한번 3,500원짜리 했다가 그때 그 햄버거를 3인분을 시켰더라고요. 3인분인가 4인분인가? 그래서 양손 가득히 들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도보로만 해요. 저는 뭐 오토바이나 뭐 차량으로는 이용 안 하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 하면서도 제가 이제 임장도 많이 다니지만은 물론 제가 제 주위에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임장을 뭐 많이 다니기도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도 겸사겸사 배달도 하고 돈도 벌고 임장도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집에서 저녁 먹고 조금 나른하면은 이렇게 쿠팡이 쭉 켜놓으면은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럼 겸사겸사 바람 쐬고 돈 받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두세 건만 하더라도 거의 한 8,000원에서 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쌓이면은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뭐 기름값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뭐 외식비 정도는 나오는 거고. 이런 어떤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요즘에 경기도 안 좋다는데 요즘에 생활물가도 안 좋다는데 뭐 금리가 미국 금리가 하반기에 내린다는데 이런 고민 하실 때가 아니고요. 나가서 뭐라도 하시는 거예요. 정 모르시겠다. 배달이라도 하세요. 그럼 다들 그러죠. 뭐 차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오토바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돈이다. 도보로 하세요. 예. 저 도보로 하잖아요. 예. 돈 드는 거 있어요? 예. 내 두 다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초심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유독 치킨 주문이랑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좀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아는 거죠, 사람들의. 그리고 오히려 대낮에 시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나 맞벌이 부분들 특성이 뭐냐면은 이제 일하느라 힘들죠. 그러니까 외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못 모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외벌이 부부들은 돈 쓸 때는 많고요. 돈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까 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맞벌이는 뭐 나를 위한 플렉스 그리고 약간 귀찮죠. 퇴근하면 귀찮은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외식을 많이 해요. 돈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계속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소소한 거라도 몸 관리를 하면서 계속 뭘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근데 한 번에 무언가를 좀 빨리 하려고 한다?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경상도 사시거든요. 경상남도. 저는 제가 이분 사시는 쪽에도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드렸기 때문에 기존의 수강생분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면은
좀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 노력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잠 좀 줄이고 친구 안 만나고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다들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 월급 정도 넘을 거거든요. 그럼 맞벌이 부분들 한 번 직장 그만둬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직장의 육아휴직 같은 거 뭐 이런 걸 좀 활용하면은 좀 육아하시는데도 부담이 덜 하거든요. 예, 육아휴직 하면 보통 한 뭐 공무원 기준으로는 한 3년 되죠. 예, 일반 직장도 한 1년, 2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다른 부업을 좀 더 키워서 정 직장 들어가기 싫으면은 그만두면 되잖아요. 부업이 유지가 되면. 네. 그러니까 계속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세요.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결과를 보여드릴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시면은 저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꾸준히 하시면은 다 될 거니까요. 꾸준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